우리가 너무 형식적인 분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총알을 주면 살상무기고 약을 주면 이건 우호적인 지원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상대방의 전투력을 높이는 데는 사실 비슷해요. 물론 약은 차고 넘치는데 총알이 없다 그러면 전투를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총알 지원하는 건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뭐 우리가 이거를 주면은 인도적이고 저거를 주면은 살상무기다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형식적인 분류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약하고 총알이 같냐 그러면 다르긴 하지. 살리는 것과 죽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만 너무 그렇게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지금 한국은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하죠. 그러니까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이 접경지대에 있으면서 과거에는 한국이 그냥 미국하고의 혈맹이다. 그리고 옛날에 한국 전쟁 때 북한, 중국, 소련하고 싸웠으니까 딱 포지션이 확실했는데 지금은 이제 포지션이 전에 같지 않고 굉장히 중립적인 포지션을 원하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니까 그만큼 이제 전쟁이라든가 고통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도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이렇게 그냥 중간자적 입장에 대해서 되지 않겠느냐. 아니다. 우리가 한쪽의 포지션을 강화해야 된다. 아니다. 그 한쪽 포지션이 여기여야 된다. 저기여야 된다. 지금 국론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건수가 생길 때 간접 화법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한국의 포지션의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건 가치 문제예요. 가치와 방법론의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회주의자가 갑자기 자본주의자가 되자 자본주의자가 사회주의자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큰 논쟁이니까 여기선 일단 빼고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중간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경계인, 중간자적 입장과 중립적인 입장은 다른 겁니다. 가끔 뭐 영세 중립국 선포하자 뭐 이런 말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그 영세 중립국 선포하자는 말 중에도 사실 속셈이 그렇게 돼서 전략적으로 나중엔 이렇게 가자라는 속셈을 가진 분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중간자적인 우리는 아무 데도 개입하지 말고 우리끼리 편하게 행복하게 살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세계에서 존재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인간이 나는 해도 안 끼치고 도움도 안 주고 살겠다라는 거는 그냥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힘도 없어서 남을 돕지 못한다고 칩시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난하고 힘이 없어도 남 돕는 사람도 많고요. 그다음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일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 돼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남이 도울 여력이 없는 경우는 있지만 남의 도움도 안 받고 사는 사람 있을 수가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돕고 도움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건 상부상조의 세계예요. 자, 아주 부자들은 도움은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부자들이 어떻게 도움을 안 받습니까? 우리가 돕는다는 게 꼭 누구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약을 주는 것만 도움인가? 그분이 손님이 10,000명 받을 수 있는 식당을 해. 그분들이 음식을 먹고 저기 돈을 내고 가잖아. 사실 공정한 거래죠. 그러나 그 사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손님들은 고객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서 니들 돈 내고 나도 음식 제공하고 이건 거래야. 내가 할 게 뭐야. 근데 이제 뭐 그 1년에 100억씩 부는 식당 앞에 가로등이 깨졌다거나 뭐 홍수가 나서 뭐 했다. 내가 왜? 나는 음식 제공하고 니들 돈 내고 받아갔잖아. 우린 공정한 거래야. 나는 아무런 너희들한테 도움받은 적이 없어. 오히려 내 도움을 니네가 받잖아. 내 덕분에 니네 앞에 가게도 잘 되고 뭐 택시기사도 잘 되잖아. 이렇게 말하면 맞아 죽을걸?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부자든 가난하든 다 남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이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무엇을 도와주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도움을 받는지도 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엉켜 사는 거나 부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나 비슷해 따지고 보면. 그러나 부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수익을 올리든 뭐든. 그럼 우리는 그분들이 뭘 하기를 바라잖아. 자, 그런데 중간자적 입장에서 나 이러고 있겠다. 그거는 그냥 이기적이고 도둑 같은 거예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이제는 중간자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선시대는 우리가 교육도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농사만 짓고 살고 세국정책으로 사니까 뭐 오하는 사람도 없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다 상품을 주고받아 사는 무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짜로 니네한테 돈 받았냐. 우리 물건 등가 거래니까 정당한 거고 난 모른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존재에 의해서 그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100조 가진 부자가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노동자처럼 행동하면은 그거는 올바른 삶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한국이 중간자적 입장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다만 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가치 문제가 나오죠. 우리 주변에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 이념 체제를 대표하는 나라들이고 우리와의 개인적 과거의 원한 관계 이런 것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내가 보면은 과거의 원한 관계 얘기하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이념적 가치야.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그 이념적 대립에 대해서는 또 서로 맞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오늘날에 있어서 중간자적 행동 자체는 존재할 수 없다.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의 미래라든가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어떤 현실적 하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의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방향성과 정책 방향은 있어야지 중간자적 입장에서 비판하고 중간자적 입장에서 우리가 이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 지극히 저는 잘못되거나 거짓이라고 생각해요.